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펙트럼 생명과학연구소 조원태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는 매일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노폐물에 노출되면서 피부 건강을 위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이오 디톡스라는 제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이오 디톡스는 피부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강력한 안티폴루션 및 클렌징 효과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도시형 노화라는 개념을 시작으로 바이오 디톡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노화란 단순히 나이와 호르몬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자외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도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도시화의 가속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보다 오염된 대기 환경과 높은 생활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은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로 붉은색이 진할수록 도시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과 2023년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일정 수준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불과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도시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례에서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도시화의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 환경이 우리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주목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와 피부 보호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 또한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PM2.5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약 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내 공기가 반드시 더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피부 오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수분을 빼앗아 건조함을 유발하며 결국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방어막이자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신체 기관이다 라는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 겁니다. 이 때문에 피부는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다양한 유해 요인들, 즉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 미세먼지, 중금속 등의 외인성 물질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해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도 세포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활성산소, 자유라디칼과 같은 유해한 분자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분자들이 쌓이면 피부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거나 심지어 피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는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축적된 유해 물질을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방어 시스템으로서 우리 몸은 페이지 1과 페이지 2 효소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독성 물질이 세포에 들어오면 페이지 1 효소가 이를 1차적으로 대사하며 이 과정에서 산화환원, 가수분해 등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완전히 무독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반응성이 강한 중간 대사 산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대사 산물은 세포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 과정은 페이지 1에서 생성된 반응성이 높은 중간 대사 물질을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안전한 해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포합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컨주게이션 리액션이 일어나며 독성 물질이 수용성으로 변환됩니다. 해독된 독성 물질은 신장이나 간즙을 통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어 완전한 유해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는 박질세포 배양 실험을 통해 바이오 디톡스가 페이지 2 해독 효소와 항산화 효소를 강력하게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독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피부 세포를 유해 물질들로부터 보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즉 바이오 디톡스는 피부에 축적된 독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줄여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디톡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디톡스는 감귤류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브로콜리 추출물,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을 특정 비율로 조합한 제품입니다. 이 성분들은 각각 강력한 항산화 및 항노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정 비율로 배합함으로써 페이지 2 해독 효소의 활성과 항산화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바이오 디톡스는 단순한 개별 성분의 효과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작용을 통해 피부 보호 및 해독 효과를 더욱 강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디톡스에 포함된 성분과 추출물들이 어떤 특징과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P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준필수 영양소입니다. 주로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며 루틴, 퀘르세틴, 헤스페라딘, 나린진 등의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P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보다 더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세포 내 비타민 C, 루틴, 헤스페라딘, 그리고 하이드록시 에틸루토사이드의 양을 증가시켜서 세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P는 항알러지와 항염증 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피부의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P는 생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하거나 피부에 발라서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P는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바이오 디톡스와 같은 제품을 활용하여 피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페이지 2 해독 효소 생성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성화제는 오염원과 내부 활성 분자들로부터 피부 세포의 저항 능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유해 인자들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피부가 미세먼지, 오염물질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때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단순히 피부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스킨케어 제품에서 효과적으로 항노화 기능성 분자로 작용하여 피부의 노화 징후를 예방하고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피부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피부 세포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폴리페놀은 아직 익지 않은 알로에 껍질에서 발견되는 파이토케미컬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여러 방면에서 사람의 피부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알로에 폴리페놀은 항노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해한 환경적 요인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자극과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로에 폴리페놀은 자유 라디칼을 체내에서 제거하는 데 뛰어난 효능을 보이며 이를 통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유 라디칼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 되는데 알로에 폴리페놀은 이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피부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한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피부가 외부 자극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부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여 피부를 더욱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알로에 폴리페놀은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디톡스의 제조 공정도를 설명드리고 실제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연구한 해독 시스템의 활성화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에 베라잎, 감귤 껍질, 그리고 브로콜리 원물에서 추출한 성분들을 필터링하고 농축 및 분재 과정을 거쳐 가루 형태로 만든 후 이를 특정 비율로 혼합하여 바이오 디톡스 PW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가용화 과정을 거쳐 바이오 디톡스라는 최종 제품이 제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화 스트레스는 체내 여러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페이지 2 해독 효소가 활성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지 2 효소에는 헤모옥시게네이스 피노환원 효소 그리고 타이로독신 환원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들은 체내에서 유해한 산화물질을 중화시키고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오 디톡스를 처리한 인간 각질 형성세포에서 이러한 페이지 2 해독 효소의 발현 정도를 측정한 결과 바이오 디톡스를 처리한 군에서는 3가지 페이지 2 효소의 발현이 비처리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바이오 디톡스가 체내 해독 효소 활성화를 촉진시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사멸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4하이드록시노네랄과 함께 바이오 디톡스를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평가하였습니다. 바이오 디톡스가 50% 이상의 세포살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바이오 디톡스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라디칼은 다른 분자들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세포 손상, 염증, 노화 및 질병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 라디칼은 바이오 디톡스의 가용화 전 단계인 바이오 디톡스 PW에 의해서 강력하게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페이지 1에서 생성된 ROS와 같은 산화성 물질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며 바이오 디톡스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ROS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스트레스 및 세포 사멸을 억제함으로써 바이오 디톡스는 피부 장벽 유지와 항노화 효과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지샘을 구성하는 세포인 세보사이트의 지질 축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지세포의 지질량을 분석하기 위해 지질을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시약인 나일레드 염색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 처리에 의해 유도된 세보사이트의 지질 축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디톡스 PW는 피지선의 건강을 유지하고 과도한 지질 축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디톡스의 피부 보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피수분 손실률을 평가했습니다. 28세에서 42세 사이의 성인 6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바이오 디톡스를 처리한 부위에서는 수분 손실률 수치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피부 장벽 강화 및 수분 손실 방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홍반 시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바이오 디톡스와 플라시보 물질을 각각 12개 24시간 동안 도포한 후 4시간과 24시간 후에 홍반의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오 디톡스를 처리한 부위에서는 홍반 수치가 더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피부 자극 완화 및 진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디톡스의 미세먼지에 대한 안티폴루션 효과를 확인한 임상시험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29세에서 39세 사이의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실험 과정은 먼저 피부에 실내 미세먼지를 부착한 후 한쪽에는 일반물, 다른 한쪽에는 2% 바이오 디톡스 용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후 휴지로 물기만 살짝 제거한 뒤 두 부위를 촬영하여 잔류 먼지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2% 바이오 디톡스를 적용한 부위의 먼지 면적이 대조군보다 46.6% 더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 미세먼지 입자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2% 바이오 디톡스를 적용한 부위에 남아있는 먼지 평균 면적이 대조군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미세먼지 입자수 또한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바이오 디톡스가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피부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따라서 바이오 디톡스는 강력한 안티폴루션 기능을 바탕으로 피부에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유해 물질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 디톡스가 피부 보습, 피지 분비, 각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시험에서는 평균 나이가 30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8.8세인 30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들로 참여하였고 2% 바이오 디톡스 폼 클렌저를 사용하여 피부 세정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피부 세정 효과는 모공 세정, 피부 보습, 피지 스팟, 피부 각질 정도를 물질 처리 전과 물질 처리 후 20분 뒤에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보습 같은 경우 처리 전과 비교하여 시험 물질 처리 후 20분 뒤 피부 수분 함량을 뜻하는 AU 값이 증가함에 따라 피부 보습 정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공 세정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바이오 디톡스 처리 전과 처리 후 20분 뒤를 비교한 결과 바이오 디톡스 처리 후에 모공 세정 정도가 25% 정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지 스팟 개수를 측정하였을 때 바이오 디톡스 처리 20분 후에서 처리 전에 비해 약 1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지 스팟 면적은 약 12%
10% 정도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각질의 변화에 대해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바이오 디톡스를 포함한 폼 클렌징 제형으로 세정 전과 세정 후 20분 뒤에 죽은 각질 세포를 관찰한 그림인데요. 처리 전과 비교하여 바이오 디톡스 처리 20분 후 피부 각질이 제조군에 비해서 약 35% 정도 감소하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 바이오 디톡스를 포함하는 폼 클렌저의 모공 세정 효과를 측정했을 때 2% 바이오 디톡스가 포함된 폼 클렌저는 모공 세정에 있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오 디톡스의 성분이 모공 청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종합하자면 바이오 디톡스는 강력한 안티폴루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디톡스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디톡스는 액상 형태로 제공되며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색상은 옅은 노란색에서 노란색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품의 비중은 25도에서 0.9에서 1.1 사이로 제품의 밀도나 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pH는 25도에서 3에서 6 사이로 측정되며 이는 약산성 범위에 해당하고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조성은 밑에 표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디톡스의 FTIR 스펙트럼에 관한 내용입니다. FTIR 분석을 통해 제품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품질 관리 및 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바이오 디톡스가 예상되는 스펙트럼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검증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디톡스의 여러 용매에 대한 용해도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제품을 사용하실 때 처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스쿠알렌과 마카다미아 오일을 제외한 글리콜류와 알콜류 등 모두 잘 녹는 상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디톡스의 단기 안정성 평가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빛과 열에 대해서 제품의 안정성을 단기로 평가하기 위해서 3일 동안 70도 고온 조건에서 UVA 빛에 6시간 조사 조건을 주었고 색상 및 pH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므로 안정적인 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디톡스의 장기 안정성 평가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바이오 디톡스를 8주 동안 빛과 온도 조건에 따른 안정성 평가를 한 것입니다. 우선 각 시료를 2개월 동안 4도, 상온, 45도, 온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루틴을 가진 사이클링이라는 조건에서 보관한 다음에 장기간 보관했을 때 열과 빛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나며 품질 유지에 적합한 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디톡스가 화장품 원료로서 안전한지에 대해서 4가지 조건으로 해보았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유발성 향료 분석입니다. 바이오 디톡스는 유럽 화장품 지침에 명시된 알레르기 유발성 향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석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피부 1차 자극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더마클에서 진행되었고 선정 기준에 부합한 만 20세부터 59세 성인 남녀 30명 이상의 대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제품을 폐쇄 제포하고 제거 후 30분과 24시간 후에 피부 반응 점수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오 디톡스는 피부 자극 지수가 0.02로 측정되어 무자극성인 제품임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독성 시험 결과입니다. 광독성 시험은 햇빛과 반응하여 반응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평가하는 국제표준 시험법입니다. 시험 과정에서 바이오 디톡스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한 후에 UVA 조사 여부에 따라서 세포 생존율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오 디톡스의 광독성 인자인 PIF 값이 1 이하로 측정되어 광독성이 없음을 확인되었고 안전한 성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막 자극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사람의 눈에 가장 가까운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토끼 각막 세포주를 이용하여 진행했습니다. 바이오 디톡스를 세포주에 처리한 후에 독성을 확인했을 때 각막 상피에 자극이 없는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이오 디톡스의 정보입니다. 1%에서 5%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권장 사용량은 2%입니다. 그 밖에 주의사항으로는 사용정보, 보관 및 유통기한에 대한 안내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형 가이드입니다. 제품 제조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A상, B상, C상에 관한 배율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제조 방법에 따라 혼합 및 교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얼굴 세안제 제품에 대한 예시입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했을 때 천연, 비건, NMPA 모두 가능하도록 가이드 처방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인증 정보입니다. 바이오 디톡스는 코스모스 어프로브, 비건 등의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원료입니다.
오늘 바이오 스펙트럼의 바이오 디톡스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감귤 껍질 플라보노이드, 알로에 폴리페놀, 브로콜리 추출물을 적절하게 조합한 화장품 소재이며 페이지 2를 활성화하여 해독 과정을 활성화하고 오염 물질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반 및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보습 효과, 모공 클렌징 등 피부 장벽 강화에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 디톡스는 단기 및 장기 보관에서도 안정성을 보이고 자극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코스모스업, 비건 등 인증이 되어 전 세계에 모두 사용한 제품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처방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며 날날이 많아져만 가고 피할 수 없는 오염물질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이오 스펙트럼 인포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